지금쯤 수로낚시가 한창인 전남권, 경남권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얼음 낚시가 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감독이 왜 갑자기 또 릴 낚시를 들고 있는가 싶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수온계를 홍성호에 바닥에 던져놓고 수온을 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감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댁내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동절기 낚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낚시는 아마 벼농사, 쌀농사하고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원지방, 충주지방, 그리고 여기 안성지방을 중심으로 했을 때 5월 5일 어린이날과 추석날이 가장 피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전에 20일 전부터 추석날 이후로 20일까지가 아마 낚시의 피크일 겁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산란하는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또 가장 붕어가 튼실하게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왕성하게 먹을 수 있고 먹이 활동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차, 2차, 3차 산란을 한다고들 많이들 하지만 산란은 연중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회암지에 올해 작년에 개방공사를 해서 모든 외래 어종을 다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치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 한 해는 치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님, 치어가 제법 컸습니다. 손바닥이 넘게끔 자랐습니다. 이제 올해 부화한 치어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손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낚시를 했을 때는 새끼 손가락만한 붕어도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봄에 산란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가을에 산란한 붕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붕어는 산란을 한다. 그래서 연중 산란을 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날과 추석 때가 가장 피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나서는 붕어가 나오는 빈도가 좀 적어집니다. 동절기일 때는 아마 활동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활동이요. 움직임도 그렇고 먹이 활동도 그렇고. 그래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이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엔가는 모여 있다. 그게 가장 우리가 낚시하고 붕어의 먹이 활동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온도다. 온도도 수온이다. 그리고 바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 바닥 온도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곳곳에 조금 얼음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얼게 되면 꽝꽝 얼어서 햇빛이 내리쬐었을 때 바람도 막아주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 온도가 조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안정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땅이 얼어서 여기서부터 땅이 얼은 게 저 바닥까지 전달이 돼서 지열이 그만큼 많이 내려가서 아예 바닥은 더 차가워진다. 얼음이 얼게 되면. 그 얼음보다 바닥보다 약간 한 30cm 띄어 있을 때가 거기가 따뜻하다. 그래서 붕어들은 동절기에는 완전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떠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래서 얼음 낚시에는 가지바늘에서 입질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릴에다가 수온계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수온계를 달아가지고 들어가서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제가 지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릴에다 수온계를 달아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꽝꽝 얼었을 때 얼음 구멍을 파서도 한번 수온을 재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얼음 얼기 직전에 지금 현재 바닥 수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재보고요. 나중에 얼음이 완전히 꽝꽝 얼었을 때 수온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게 수온 온도계인데요. 수온 온도계는 반드시 측정하기 전에 흔들어줘야 됩니다. 흔들어주고 그래야 유리관 안에 있는 수온이 제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 수온을 바닥 밑으로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중간 지점까지 던져보겠습니다. 디지털 수온계를 쓰게 되면요, 꺼내냈을 때 바로 또 이 온도하고 섞여서 금방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온 온도계는 다소 반응을 좀 늦게 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시간도, 물속에 담가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밖에 나와서도 거의 빠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온 온도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2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물속에서 나오는 것부터 편집 없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약 한 4도, 5도가 조금 안 됩니다. 자, 현재 회암지의 수온은 4도쯤, 4도가 아니라 3도. 자, 회암지의 수온은 4도, 3도에서 4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회암지가 얼음이 꽝꽝 얼었을 때 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두 번째 실험 장소인 대호만 가지수로 중에 대표적인 수로 대산수로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만에 찾은 것 같은데요. 얼음 낚시 메카인 대산수로에 와서 과연 얼음이 얼기 직전에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음이 완전히 꽝꽝 얼고 난 다음에 얼음이 덮였을 때, 그리고 바닥 수온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요 앞에는 좀 살얼음이 얼었고요. 저 멀리에는 이제 본류권에는 바람이 불어서 얼음이 녹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얼음이 살짝 얼려져 있는 바닥 수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 얼지 않은 곳까지 캐스팅을 해서 날아갔습니다. 자, 건져보겠습니다. 자, 온도계가 나왔습니다. 이 수온계만 약 한 3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음 얼기 전에 수온은, 바닥 수온은 대산수로도 약 한 3도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얼음이 꽝꽝 얼고 난 다음에는 수온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인 서산 풍전지에 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얼음 낚시의 메카 중에 한 곳입니다. 몇 군데만 하면 그 표본치가 나오겠지만 짐작만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몇 군데를 더 들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음 낚시를 많이 하는 곳. 자, 우리 중부지방은 참 이때가 가장 애매합니다. 얼음 얼기 바로 직전. 왜 그때는 낚시가 안 될까? 차라리 얼음이 얼어서 꽝꽝 얼고 난 다음이 더 나을까? 수온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애매한 수온. 그래서 수온을 한번 직접 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두 군데가 다 3도 정도가 돼서 아니 저 수온계는 3도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저는 방송쟁이라서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재기 전에 지금 현재 몇 도인지, 지금 바깥의 온도는 약 한 8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거의 10도가 10도 가까이 올라가는 9도 정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회암지하고 그 다음에 대산수로는 3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대산수로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해풍의 영향이 있고 여기는 아마 그 평지형 저수지라서 그런 거예요. 자, 꺼내보겠습니다. 자, 풍전지 지금 얼음 얼기 직전의 수온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여러분들 가져갑니다. 자, 보십시오. 5도. 정확하게 수온계는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소인 홍성호에 왔습니다. 아침나절에 출발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벌써 해가 서산에 지고 있습니다. 역시 겨울이라 날이 굉장히 짧습니다. 밤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자, 바로 여기가 작년에 그렇게 얼음 낚시에서 많이 쏟아졌던 홍성호입니다. 자, 올해도 이 홍성호가 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얼음 낚시 좋아하시는 우리 조사님들, 아직 얼음이 안 얼어서 좀 속상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집에서 얼음찌로 바꾸고 얼음채비로 그리고 줄과 함께 다 매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들, 글쎄 올해는 춥지가 않아서 이렇게 얼음이 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얼음 얼기 전에 이 실험 영상을 얼음 얼기 전에 온도를 재놓고 만약에 얼음이 꽝꽝 얼지 않으면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며칠 뒤에 좀 추위가 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홍성호도 꽝꽝 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홍성호 바닥 수온이 얼마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멀리 던져졌고요. 오늘 내려온 김에 혹시 여기서 붕어가 올라오면 저도 하룻밤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지금 역시 이 시기에는 붕어가 안 나옵니다. 홍성호는 그야말로 이 시기보다는 얼음이 꽝꽝 얼고 난 다음이
확실히 낫습니다. 물론 지금 어디엔가는, 깊은 곳 어디엔가는 붕어들이 몰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이우면 아마 입질을 할 텐데요. 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도 수로는 고여있는 물보다 물이 좀 흐르기 때문에 좀 수온이 많이 올라가고 얼기도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수로도 마찬가지로 좀 깊은 쪽을 노려야 되지 않느냐. 자, 이제 건져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이시나요? 5도. 정확하게 수온이 5도가 나왔습니다. 홍성호 바닥 수온도 5도입니다. 자, 오늘 총 4군데를 바닥 수온을 재봤습니다. 회암지는 3도가 나왔고요. 대오만의 대산수로는 거기 역시 3도가 나왔습니다. 서산의 풍전지와 홍성호는 조금 더 남쪽이라서 그런지 바닥 수온이 5도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꽝꽝 얼었을 때 구멍을 뚫어서, 제가 바닥 수온을 잰 곳을 여러분들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 구멍을 뚫어서 과연 정말로 얼음이 얼고 난 다음엔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서 수온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더 수온이 내려갈지, 자, 여러분들한테 꼭 증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크루징은 했지만 여기 안면도 또한 얼음 낚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서 여기도 지금 얼음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아마 얼음이 얼면은 굉장히 난리 날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면도 승원 1호지입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도 한 5도가량 됩니다. 자, 5도 보이시죠? 5도. 정확하게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도가 조금 못 되는 것도 같고요.